일단 저번 시간까지 이제 연속이랑 극한에 대한 파트는 다 다뤘고, 물론 추가적으로 이제 대단원이나 익힘책 문제는 더 풀어봐야겠지만, 일단 대단원 나중에 숙제로 더 주도록 하고, 일단 다음 진도를 쭉 나가는 걸로 하자. 보면 이제 2단원 나갈 건데, 2단원 보면 단원명이 다항함수의 미분법이고, 원래 미분법을 배울 때 다항함수 말고 뭐 무리함수나 유리함수의 미분법까지 같이 배우는데, 좀 교육과정에서 다항함수만 수2에서는 다항함수만 먼저 다루고 있으니까 다함수만 다루는 걸로 하고, 또 추가적으로 문제 풀다가 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내가 따로 언급하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 자, 그럼 맨 처음부터 일단 맨 처음 할 부분이 여기 보면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단어인데, 이제 여기 시작해 보면 먼저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전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라는 거를 먼저 배우게 되는데, 나 이거 같은 경우 되게 간단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이제 뒤에서 우리가 미분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서 조금 잘 봐두고 넘어가야 돼. 특히 여기서는 이제 개념이 약간 조금 중요해. 다른 데서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서는 먼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을 해놔야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길 바라고. 지금 온라인이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맨 처음 일단 우리가 평균 변화를 먼저 평균 변화가 미분계수 둘 중에 평균 변화를 먼저 다뤄볼 건데, 평균 변화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증분이라는 거야. 증분이란 보면 일단 쉽게 말하면 변화량이라고 보면 돼.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변화량을 그냥 증분이라고 조금 이름을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고, 여기 정의를 보면 함수 fx에서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시작점과 끝점에 대해서는 조금 주목을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계산할 때 시작점과 끝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면 그 밑에 이제 x의 증분 아까 증분은 변화량이라 했잖아. 그럼 x의 증분은 무슨 얘기냐면 변화량은 변화량인데 x값의 변화량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때 x값의 변화량을 계산할 때 우리는 b-a로 계산한다. 보면 아까 위에서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한다 했잖아. 그 얘기는 a가 시작점이 된다는, x값이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이때 x값의 변화량을 다룰 때는 마지막 값에서 처음 값을 빼주는 거야. a 빼기 b가 아니라 b-a를 해줘야 우리가 x값의 변화량을 제대로 구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옆에 기호 보면, 옆에 기호도 알아둬야 되는데, 기호 같은 경우는 뭐 이상한 삼각형 옆에 x가 써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델타 x라. 이거 델타 x. 델타 우리가 나중에 뭐 필기체나 그리스어 따로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는데, 뭐 저렇게 쓰는 기호도 우리가 델타라고 읽어. 그러니까 읽는 방법 어떻게 읽어요 이러지 말고 델타 x라고 읽는다 알아두고, 그 밑에 이제 y의 증분 보면 y 증분 말 그대로 y 값의 변화량 그대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계산할 때 fb-fa로 계산을 한다. 아까 같은 경우는 x 값의 변화량이라서 단순히 b-a를 해주면 되겠지만, y 값의 변화량은 x 값에 따라서, 함수 같은 경우는 x 값에 따라서 y 값이 바뀌니까 우리가 그냥 b-a를 해주는 건 x 값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 y 값의 변화량을 계산하기 위해선 각각의 x 값, 그러니까 x가 b일 때 y 값, x가 a일 때 y 값을 해서 fb-fa,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거야. b-a 했던 거랑 같은 논리로 fb-fa로 계산을 해줘야 우리가 y 값의 변화량을 계산해줬다 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저 델타 기호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건 델타 y라고 쓴다. 읽는 건 똑같이 위에 델타 x랑 똑같이 델타 y라고 읽으면 되고. 그럼 보면 이제 기호를 알았으니까 평균 변화율을 다뤄보자. 평균 변화율. 그 밑에 평균 변화율을 보면, 평균 변화율 먼저 정의부터 읽어보자.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한다. 그러니까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위에서 계산하는 방식,
이 식 두 가지를 대입하면 b-a분의 fb-fa가 되는데, 사실 이 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식이야. 여기 옆에도 나와 있는데, 옆에 읽어보면, 여기 동그라미 3번 읽어보면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함수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은 y는 fx의 그래프 위에 두 점 a, fa, b, f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두 점의 좌표만 있으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었지. 그래서 그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울기를 이렇게 x 값끼리 빼주고 y 값끼리 빼준 값을 이제 분수로 쓰면 우리가 이거 기울기라고 했었지. 근데 이 형태가 지금 보면 여기 이 형태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와 다시 비교하면서 얘기를 다시 하긴 할 건데, 여기서 조금 미리 알고 넘어가자면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기하학적인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식을 조금 우리가 이제 원래대로는 이 식 그대로 쓰고 넘어가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도함수라는 걸 다룰 때 좀 더 특별한 형태로 다루게 되는데, 어떤 형태로 다루게 되냐면 그 옆에 나와 있는 이 형태로 더 많이 다루게 될 거야. 갑자기 이 식에서 이 식이 나와서 조금 어이가 없긴 한데, 저 식이 어떻게 유도되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 써야겠다. 아까 여기 위에서 말한 거 보면 b-a를 델타 x라고 하기로 했지.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바꿔보면 b는 델타 x 플러스 a가 되겠네. a를 이항시키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b-a는 우리가 델타 x를 했으니까 델타 x로 바뀐 거고, b는 델타 x 플러스 a라고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지금 식을 이항에서 판단한 것처럼. 그래서 보면 이 b 자리에 a 플러스 델타 x가 들어와서 이 식이 완성이 되게 된 건데, 사실 애들이 보면은 이 식 너무 어렵게 생기고 이 식이 좀 더 간단하니까, 이 식은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뤘던 공식 형태니까 이 형태를 많이 기피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거는 이 형태만 다룰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우리가 다룰 일은 거의 없어. 왜냐면 우리가 이제 배울 미분에 관한 내용은 평균 변화율보다는 그 밑에 있는 순간 변화율이나 미분계수에 관한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이 형태로 우리가 외워두는 게 좋을 거야. 이 형태는 외워둬 얘들아. 뭐 이게 뭐예요? 델타 x가 뭐예요? 왜 이렇게 바뀌어요? 이러지 말고,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건 b-a를 우리가 델타 x라고 정의했고, a를 이항시키면 b는 델타 x 플러스 a가 되기 때문에 b에다가 델타 x 플러스 a를 대입한 것 뿐이다. 그리고 위에는 밑에는 델타 x로 바뀐 것 뿐이고. 다음 미분계수 넘어가기 전에 옆에 그림, 되게 좋은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아까 말했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평균 변화율의 동일함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 보면 x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우리가 그 변화량을 b-a라고 해서 델타 x라고 정의했지. 그래서 여기 델타 x가 있지. 실제로 이 크기는 이 b 값에서 이 a 값을 뺀 값이 되겠지. 그리고 델타 y 같은 경우는 보면 x 값이 a에서 b까지 변하는데, 그때 y 값을 보면 b일 땐 fb, a일 땐 fa. 그러니까 각각 y 값이 대응이 하나씩 되지. 보면 fb-fa를 우리가 델타 x라고 정의하기로 했지. y 값의 변화량. 그래서 델타 x와 델타 y 값이 그림상으로 보면 점 a와 점 b라는 점을 봤을 때 델타 x와 델타 y는 그림상에서 각각의 길이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기 위해선 a점의 좌표는 a, fa, b점의 좌표는 b, fb니까 우리가 이
이 직선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해선 b-a, fb-fa를 사용한다. 단 이 형태보단 이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긴 할 거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야.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델타 x와 델타 y에 대한 개념도 잡아볼 수 있고. 그래서 조금 헷갈릴까봐 조금 더 말해주면 델타 x와 델타 y는 변화량이야. 변화량. 뭐 더 큰 값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더 작은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x 값의 차이, 딱 이 변화하는 양만 델타 y라고 하는 거야. 뭐 이거 전체가 델타 y가 되는 게 아니고 x 값이 변화한 것 델타 x, y 값이 변화한 것 델타 y. 헷갈리지 말고. 그럼 다음 이 미분 계수에 대해서 한번 봐보자. 미분 계수는 이제 우리가 계속 가져갈, 이제 뒤에서 미적분이나 3학년 때 미적분 선택한 사람들은 이제 평생 친구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받아야 돼. 실제로 문제에서도 평균 변화를 구하라는 문제보다는 미분계수나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룰 도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좀 더 많을 거야. 그래서 미분계수는 굉장히 잘 알아둬야 돼. 미분계수는 딱 갑자기 미분이란 것도 안 배웠는데 미분계수라고 해버리면 어렵잖아. 미분계수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좀 편하냐면 순간 변화율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두면 좀 좋다. 훨씬 더 편하게 익힐 수 있을 거야. 순간 변화율. 그래서 이 용어도 같이 알아둬야 돼. 여기 같은 경우는 개념을 먼저 잡아두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우리가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의, 그러니까 순간 변화,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할게. 순간 변화율을 좀 더 알아두라 했으니까.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의 차이를 조금 같이 살펴보면 아까 평균 변화율은 점이 두 개였지. A점에서 B점까지 바뀔 때, 그러니까 즉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따지는 거였지. 근데 말 그대로 순간 변화율은 점 두 개가 아니라 X가 A에서 X가 A에서, 그러니까 딱 한 점이 뭐야? 어디 딱 이동하지 않고 딱 찍었을 때 하나 나오는 걸 우리가 점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물론 아직 밑에서 기하학적 의미를 다루진 않았지만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의 순간에서 즉 접선의 기울기를 본다 해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건 우리가 기호로 F'A라 그래. 지금 X는 A에서기 때문에 여기 A가 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F'이란 기호가 중요해. 원래 저거 뭐 콤마 다시 이렇게 읽는 애들이 많은데 뭐 따옴표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따옴표 아니구나. 저거는 프라임이라 알고 우리가 정식적으로 수학적인 명칭은 프라임이라 그래서 F'A라고 읽어주면 돼. 이건 지금 X가 딱 A일 때만 말하는 거기 때문에 F'A라고 하는 거야. 보면 순간 변화율 같은 경우는 순간 변화율도 형태를 외워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보면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에서 따온 거야. 보면 여기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거 여기서 봤던 거지. 위에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차이점이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그러면 그 다음 거 얘기하기 전에 옆에 형태 보면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평균 변화율은 이 형태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많이 할 거라 했지. 그래서 이 형태가 그대로 온 거고, 리미트는 여기서 그대로 따라온 거고,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이 형태는 거의 표현을 안 써. 굳이 우리가 미분계수나 도함수를 다룰 때는 이 평균 변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이런 간단한 형태는 안 쓰고 델타를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니까 굳이 이 형태까지 안 알아도 되고. 아니야, 말이 조금 이상했다. 안 알아도 된다기보단 이 형태를 좀 더 익숙하게 해두자. 이 형태도 가끔 문제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거보단 빈도수가 조금 적거든. 그냥 정정할게. 같이 봐둬라. 이거 내가 뒤에 문제 같이 보면서 왜 이러는지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왜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이걸 좀 조심하고 있는지. 보면 이제 이거를 좀 왜
순간 변화 솔직히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야. 순간 변화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 뭐 델타 X라는 것도 처음 봐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델타도 헷갈리는데 갑자기 거기 리미트 씌워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지. 그럼 이제 뭐야 이거 나랑 이거에 관한 내용을 내가 연습장에다 그려서 조금 설명을 해줄게. 여기서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간다 이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델타 X에 대해서 정의했던 건 델타 X는 X의 변화량 그래서 B-A라고 정의를 했었지. 근데 여기서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는 건 X의 변화량이 거의 0으로 X의 변화량을 이제 0으로 무한히 보내겠다는 뜻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A와 B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델타 X라고 했고 이 델타 X의 간격이 이렇게 지금 그래프상에서 눈에 보일 정도로 상당히 큰 간격이었는데 이 간격의 크기를 점점 줄이겠다는 거지. 점점.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B와 A의 차이가 거의 0으로 수렴을 하겠다는 거야. B와 A의 차이가 이 델타 X가 그러면 그 무슨 말이냐면 A와 B 점의 차이가 A와 B 점의 X좌표 차이가 거의 없이 0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두 점이 거의 이렇게 원래는 떨어져 있었지만 거의 일치하는 것처럼 나중에 보이게 된다는 거지. 거의 일치하게. 그럼 우리가 그때 평균 변화를 계산하려면 여기 A점과 B점 거의 근접한 A점과 B점에서의 평균 변화를 계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점과 B점 이런 식으로 근접하게 붙어있는 두 점에 대해서 계속 평균 변화를 계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평균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두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하지만 A점과 B점이 점점 가까워져서 게다가 리미트라는 말은 무한히 가까이 보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점의 차이를 0으로 무한히 보내다 보면 두 점이 언젠간 일치해서 하나의 점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평균 변화를 계산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하나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평균 변화율 같은 경우는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였지만 리미트를 통해 그 두 점이 하나의 점처럼 거의 겹쳐지게 되면서 왜 x의 변화를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하나의 점에서 거의 겹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그때 평균 변화를 계산했을 때 그 값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인다는 거지. 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점이 거의 일치하게 보임으로써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보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의미는 이제 점 A에서 fx의 접선의 기울기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이걸 계산하게 돼버리면.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인데 평균 변화율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게 되면 x의 변화량이 0에 수렴하게 되고 그 얘기는 점들 간의 x좌표의 차이가 거의 없어져서 점이 거의 하나로 모여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평균 변화를 계산해버리면 점 A에서 그러니까 즉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기울기라는 건 변함이 없어. 평균 변화율도 기울기에 대한 얘기였고 순간 변화율도 기울기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선 딱 점 A, 점 A와 점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니라 딱 한 점, 그러니까 즉 한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뭐 원래는 직선의 기울기였지만 한 점에서 따지면 접선이라고 그 얘기가 바뀌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를 파악하는 걸 우리가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간격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좋아. 이 간격을 0으로 줄인다. 그러니까 점점 B점이 A점과 가까워지는 거지. 정리해 보면 순간 변화율의 의미는 평균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인데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된다는 거지. 극한값. 언제 극한값이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x의 변화량이 0으로 갈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아예 결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원래 평균 변화율에서 x 변화량을 0으로 무한히 가까이 보내면 우리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값이 아니라 두 점이 거의 일치하게 보여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값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점의 위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여기 A라고 돼 있으면 x좌표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지. 뭐 델타 x가 변화량이 0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따지는 겁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 그 점을 파악하는 건 여기 델타 x가 들어간 부분이 아닌 나머지 이 A가 포함되는 곳이 그 우리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자 하는 그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지. A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리미트 x의 변화량을 0을 보낼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좀 이해가 더 잘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밑에 기하학적 의미도 같이 설명하긴 했는데 저거 다시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너네가 잘 알아둬야 될 부분이 또 여기 나오네. 참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중요해서 개념적으로 중요해서 막 너네 문제 풀 때 너네 헷갈리게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계산 문제에서 너네한테 많이 나올 거야. 그리고 이 참고에 관한 내용은 시험에서 분명 언급을 할 거야. 뭐 객관식으로 따로 문제를 내든 아니면 뭐 기억 니은들 중에서 고르라고 하는 문제들 중에서 너네한테 페이크를 많이 줄 수 있는 문제 내용이라서 너네가 좀 잘 알아둬야 되는데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 보면 뭐 함수 fx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함수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 뭐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는 이건 약간 정의에 가까운 거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장 이 미분 가능과 연속성이란 파트에서 내가 다시 언급을 하긴 할게. 그래도 여기서 좀 알아두고 하자. 우리가 어떠한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함수 fx에 대해서 미분계수 fa가 존재를 해야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 미분 가능하다. 이거 이제 뒤에서 연속과 관련해서 조금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바로 다음 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밑에가 더 중요해. 지금 내가 더 언급하고자 했던 건 그 밑에 부분이야. 밑에 부분. f'A 그러니까 즉 미분계수 x가 a일 때 순간 변화의 미분계수는 우리가 다뤘던 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형태로 다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두 개야. 그러니까 즉 델타 x에 들어가는 거, 델타 x 자리에 있는 것. 뭐 이 형태 평균 변화량 우리가 델타 x를 사용하지 않은 형태에서는 x에 해당하는 게 지금 비워져 있지. 잘 봐보면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위에 그렇게 써있는데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너네한테 이런 식으로 페이크를 던져. 만약에 보기에서 이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판단을 해보라 라는 말이 있으면 대부분 애들은 맞다고 할 거야. 왜냐면 델타 x 0으로 가서 분모 0으로 잘 가고 뭐 지금 여기 위에도 지금 델타 x가 잘 있으니까 이 형태랑 비슷해 보니까 애들이 그냥 맞다 그래. 그래서 f'1이 맞다 그래. 여기서 f'a에 대한 정의를 배운 것처럼. 근데 하지만 이거는 틀린 거야. 이거는 틀렸고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네모, 세모로 이루어진 것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같은 형태여야만 해. 무조건. 보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델타 x 있고 델타 x 있고 델타 x가 잘 있는 게 아니라 이 델타 x가 있잖아. 이 델타 x.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개가 완전히 같은 형태가 아니잖아.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델타 x니까. 그래서 이게 올바른 명제가 되려면 여기 2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2가 붙으면 우리가 이게 지금 성립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온라인이라서 너네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제가 따라오고 있는지 너무 구분이 안 돼 좀 답답한데, 그러니까 여기 뭐 추가적으로 숫자가 2 이런 식으로 달려 있으면 안 된다고. 아무리 그 값이 똑같아도, 아무리 뭐 델타 x 0이라면 어쨌든 0 아니, 이거 어쨌든 0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조건 이 앞에 있는 숫자까지 같아야 된다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중요해 보이는 내용은 아닌 것처럼 보여. 사실 보면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개념이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있어. 그리고 교과서로 따지면 뭐 중단은 6번에 위치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센이나 모의고사에서 보면은 이런 걸로 애들이 많이 낚시를 해. 애들이 이제 계산 같은 거 실수 좀 가끔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알아둬야 돼. 이건 틀린 거다. 이게 맞으려면 이 2가 없어지거나 다 2가 붙어야만 한다. 왜? 네모는 항상 같은 형태여야만 하니까. 근데 우리가 애초에 항상 숫자가 같아야 돼, 이걸 먼저 외우기 전엔 이 형태 먼저 기억을 해둬야겠지. 이 형태 가물가물하면 이제 뒤에서 박살 날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 이 형태 먼저 외워. 이 형태 먼저. 제가 문제 풀면서 다시 언급하고, 그 뒤에 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4번.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그림 그리면서 보여줬던 내용과 똑같은 말이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자.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뭐였지? 미분계수 fa가 존재한다. f'a가 존재한다. 미분 가능할 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는 곡선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중요한 말은 fa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보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란 얘기야. 평균 변화율의 차이는, 평균 변화율 같은 경우는 두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보자 했지만, 순간 변화율 같은 경우는 A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A점, A,FA라는 점에서 접선을 딱 그었을 때 생기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이걸 우리가 F'A라고 그러고, 정의에 의해서 이걸 계산할 때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할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가 되겠지. 그리고 문제 풀면서 내가 위에서 했던 내용 좀 살펴보면, 여기는 되게 어려워서 내가 A스텝 문제를 좀 푸는 건 제대로 보여줄 거야. 어떻게 푸는지. 그래도 너네가 다시 풀어봐야 돼. 이거 뭐 계산 보면 그렇지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너네 꼭 다시 풀어봐야 돼. 보면 여기 먼저 다뤄보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봐보자. 다음 함수에서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를 구하시오. 우리가 평균 변화율에서 중요한 건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위에서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한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a가 됐잖아. 그러니까 b와 a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주냐, 순서에 따라 값이 무조건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조심을 해줘야 돼.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숫자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풀어보면, x값이 1에서 마이너스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시작, 이게 끝이 될 거야.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 델타 x는 x값의 변화량, x값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변하니까 끝값에서 시작값을 빼주고, 델타 y 같은 경우는 끝 x값에서의 y값, 시작 x값에서의 y값.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지.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되겠지. 그리고 계산은 각각 함수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함수에 따라서 해줘야겠고 우리가. 그럼 219번 같은 경우는 210번 같은 경우는 F1은 대입하면 4, F-1은 대입하면 2. 그래서 우리가 평균 변화를 구해보면 우리가 분모는 A 2 그리고 F1은 4, F-1은 2 해서 2분의 2가 돼서 1. 이 값이 219번에서 물어보는 함수에 대해서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를 구한 게 되겠지.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계산해주면 돼. 간단하게 좀 빨리 해보면 220번은 F1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2, F-1,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그러면 평균 변화율 값 구해보면 2분의 잠깐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0이 되겠지. 됐고 뭐 221번 너네가 지금 219번 220번 본 거 있으니까 한번 직접 계산해봐. 그리고 여기선 잘 봐야 될 건 시작과 끝값에서 시작값을 빼는 거야. 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빼기 1 하는 순간 그 친구는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끝값에서 시작값 계산은 너네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옆에 거 볼까? 함수 y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위에 값이랑 위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너네가 조금 헷갈릴 만한 건 223번 헷갈릴 수 있겠네. 근데 223번 같은 경우도 너네가 당황하지 말고 지금 델타 x가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똑같이 계산해 보면 돼. 똑같이 계산. 문제에서 충분히 뭐 이렇게 해서 너네 헷갈리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너네가 이제 델타 x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되고, 그냥 일단 해보자 이거. 220번 너네가 해보고 보면 x 값이 1에서 1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한대.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계산할 때 끝값에서 시작값을 뺀 거, 끝값에서 시작값을 뺀 거 계산해 보면 뭐 지금 분모 같은 경우는 델타 x가 되겠고, 분자 같은 경우는 뭐야? 지금 문제에서 함수가 완벽히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계산해 보면 f1 플러스 델타 x는 여기 x 1 플러스 델타 x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2 델타 x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냥 계산은 빨리빨리 할게. f1 같은 경우는 x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계산해 보면 이제 f 분자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 델타 x가 남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끝나겠지. 그래서 223번의 답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무리 복잡해도 괜찮아. 그냥 너네가 일단 이 형태의 식을 잡을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거야. 이 형태의 식을 잡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위에서 말한 델타 x가 포함된 식으로 바꿀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계산해봐. 여기는 쪼이지 말고 계산해봐야 돼. 여기는. 그래서 시작과 끝과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정 헷갈린다 싶으면 우리가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공식을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겠지. 평균 변화율에서는 지금 이것만 하면 돼. 우리가 지금 이 형태만 다루면 되니까 사실 거의. 다음 224번. 이제 순간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f'1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f'1에 대한 의미를 다 생각해 보면 x가 1일 때 점, 그러니까 뭐 여기 x 1 대입하면 1,1이 되겠죠. 여기 1 대입하면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의미가 되겠지. F'1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이 문제에서 뭐 접선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너네가 이제 계속 익숙해져야 되니까 내가 좀 언급을 할게. 이 문제에서는 이제 계산만 해보라는 거야. 계산만. 그래서 해보면 F'1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1 플러스 델타 x 보면 위에 정의랑 그대로 위에 정의 그대로 보면서 하자. 잠깐만 조금만 여기 보면서 여기 좀 필기는 이제 영상 조금 앞부분 보면서 하고 여기 조금만 지울게. 지금 깔끔하게 좀 봐야 돼서. F'N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0으로 갈 때 잘 있고, 근데 지금 여기선 F' 이 문제에서는 F'1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1이 오는 거지. 여긴 A일 때 A가 오는 거고, 그리고 델타 x 잘 있네. 이거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여기서 언급을 했었지. 이거 세 개가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거 이걸 보면서 가에 들어올 것을 보면 가의 위치에 있는 A가 와야 되잖아. A. 여기서는 F'A에서 A가 와야 되니까 우리가 이 가에는 1이 들어와야겠지. 1. 우리 문제에서 지금 F'1을 물어보는 거니까. 됐고. 이제 나에 뭐가 들어갈지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을 해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 물어보는 거지. 해보면 F1 플러스 델타 x F1 플러스 델타 x는 여기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 위에 있는 함수에다가 1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이 되니까 1 플러스 2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고, 뭐 F1 같은 경우는 1이지. 그래서 이거 빼기 이거는 여기에 쓰면 1끼리 없어지고 2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이 되겠지. 그냥 계산하고 있는 거야. 계산. 그래서 나에 들어갈 건 이게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다는 최종적인 계산값을 물어보는 건데, 지금 보면 여기서 델타 x끼리는 약분이 되지. 그래서 남는 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삼각형 얘들아, 삼각형 오해하지 말고 2 플러스 델타 x가 되는데 우리가 델타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0으로 가서 2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지. 2라는 결과값. 그래서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F'1의 값은 2가 되는 거지. 2.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내용이랑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 함수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x가 1일 때, 즉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1의 값은 2다. 2. 마지막에 계산했을 땐 2가 나온다. 사실 지금 이제 여기쯤 되면 이제 대충 너네 반응이 상상이가 와, 인생 망했다. 이거 너무 어렵다. 어떡하지? 이런 반응일 것 같은데 대부분. 일단 사실 너네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좀 희소식을 얘기해주면 뒤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산을 할 때 이 F'이라는 걸 계산할 때 우리가 지금 계산이 되게 복잡하잖아. 물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함수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야. 그냥 단순한 2차 함수라서 계산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나온 거지만 막 복잡하게 뭐 x 4제곱 플러스 27 x 세제곱 마이너스 98 x제곱 막 이런 거 나오면 너는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저런 거 할 때 이렇게 계산해서 약분하는 거 하면 계산이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미분법을 바로 배울 거야. 다다음 장? 내 생각엔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다음 주에 배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어렵다고 지금 막 포기하지 말고 지금은 이 기하학적인 의미를 익힌다. 그리고 이 형태 각각의 들어갈 위치에 들어갈 말이 뭔지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돼. 아무리 계산을 뒤에서 쉬운 방법으로 배운다고 해도 너네가 문제에서 이 형태로 줬을 때 너네가 그 풀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문제에서 이렇게 빈칸 뚫어서 내는 거 일도 아니야. 사실 너네가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여기 세 개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를 2라고
숫자를 붙여놓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오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네가 많이 낚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정의를 제대로 익힌다. 형태, 위에서 계속 말했던 형태, 이 형태, 이 형태, 어디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기하, 더 나아가선 기하학적 의미까지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자, 그럼 밑에 문제 풀어보자. 밑에 문제는 하나만 풀어볼게. 하나만. 225번 226번이랑 227번 같은 경우는 이건 너무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풀지 마 얘들아. 이 정도는 지금 너네가 이제 뒤에서 아직 미분을 안 배우고 정의로만 계산을 해야 되는 상태라서 이건 계산하기 너무 쓸데없이 계산만 힘드니까 집에서 문제 다시 풀어볼 때 이 문제는 풀지 말고 226번이랑 225번만 풀어보면 돼. 나랑 여기서는 225번 해볼게. 225번만. 다음 함수에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건 f'1을 구하라는 말이고 f'1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1이라고 한다. 이게 정이지.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의 정이야.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어떻게 나와요? 정이야. 어떻게 나오냐고 물어보면 위에서 나오는 정이기 때문에 위에서 다 언급한 정이 있지. 평균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율이 나오게 된 아까 그림을 설명했던 이 다음은 이제 계산. 이제 분자거 계산하기 위해서 f1 플러스 델타 x를 계산해 보면 여기에다 대입하면 되겠지. 이 값을. 그러면 마이너스 델타 x 플러스 1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고 f1은 1이란 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델타 x라는 값이 되겠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리미트에 상관없이 약분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라는 계산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225번에 있는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함수에서 x는 1일 때 미분계수, 즉 1일 때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는 것에 대한 해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 뒤에 계산이 아무리 복잡해도 지금은 너네가 정의로만 배웠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일단 계산은 너네가 해야 돼. 이 뒤 226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지금 오해하지 마. 지금 여기서는 뭐 f' 100을 구하라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x는 1일 때 미분계수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똑같고 이 뒤에 이 계산만 바뀌는 거야. 여기서부터 계산만 바뀌는 거야. 대입해서 하는 부분만. 그리고 마지막에 약분돼서 하는 것도 조금 225번보다 복잡하겠지. 그래도 너네가 직접 계산해봐야 돼. 그래서 여기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가자. 오늘 수업은 온라인으로 처음 하는 수업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이제 학원에서 하면 너네가 못 알아듣는 부분 내가 다시 설명하느라 조금 반복을 계속 반복해서 조금 진도가 상당히 좀 느려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온라인은 지금 게다가 지금 실시간이 아니니까 너네 반응을 못 보고 나 혼자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가 진도를 너네한테 조금 부담이 가게 나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원래 시간 제대로 하면 오늘 뭐 미분법 공식까지 지금 다 하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오늘 첫 온라인 수업이고 좀 처음이라 머리가 너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 페이지까지만 하고 1시간 반이 안 돼도 여기 페이지까지만 하고 끝을 내줄게 얘들아. 실제로 너네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학원에서 하는 거랑 진도는 똑같이 나갔을 거야. 아마 거의 학원에서 실강으로 했으면 여기까지 나갔을 것 같고 일단 해보자 빨리. 그럼 다음 이제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에 대해서는 했으니까 그 다음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좀 봐보자.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너네가 무조건 숙지하고 있어야 돼. 게다가 발레도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고. 우선 미분 가능성이란 말은 앞에서 나왔던 용어야.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이라는 건 여기서 나왔지.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해. 그래서 그 용어 헷갈리지 말고 이제
연속성에 대해서는 연속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얘기지. 연속성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존재하며 일치할 때 연속이라고 하지. 근데 이거 각각의 의미보단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 지금 있는 거 노란색 줄 쳐져 있는 거 그대로 외워야 돼.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면 fx는 연속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무조건.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는 무조건은 아니다. 무조건이 아니다는 게 뭐야? 반례가 있다는 얘기지. 반례. 그러니까 연속이긴 하지만 물론 연속인 함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많지. 거의 대부분이 미분이 가능한데 모든 연속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절대값 함수야. 절대값. 절대값 함수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야. 이제 이거 그림 그려서 보여주기 전에 옆에 이 벤 다이어그램 봐보면 우리가 함수라는 틀을 전체로 봤을 때 그 안에는 연속인 함수와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두 가지 종류의 함수가 있을 거고 있겠지. 뭐 어쨌든 그 두 개 함수는 함수니까 여기 네모칸 안에 들어가 있겠지. 근데 보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연속인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보단 더 넓은 범위다. 그러니까 연속하다고 해서 미분 가능한 건 아니다. 지금 여기 이 흰색 공간에 있는 함수들은 연속은 하지만 미분은 가능하지 않은 함수로 분류될 수 있잖아. 그래서 뭐 이 말 외우기 힘든 사람은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 사실 이게 더 머리가 아프지. 뭐 이거 위치 외우는 거나 이거 이 말 외우는 거나 어차피 시간 드는 거 똑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외워라. 미분이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다. 하지만 연속이라고 항상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발레라고 했던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등장 페이지 지우고 절대값 함수를 하나를 그려볼게. y는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너네가 그림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몰라도 돼. 지금 함수 그래프를 그린 게 핵심 파트는 아니고 미분성이나 연속성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y는 절대값 함수야. 어떻게 그런지 좀 알려주면 절대값의 성질에 따라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와서 x가 되겠고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절대값 안에 게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x가 0보다 큰 범위, 즉 이 기준 오른쪽에선 y는 x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래서 이 직선이 그려지게 되겠고 x가 0보다 작은 범위, 즉 이 범위에서는 y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직선이 되는 거야. 합쳐진 게 절대값 함수가 되는 거야. 보면 이 절대값 함수는 지금 연속이야. 무조건 모든 정역에서 다 연속이지. 함수가 딱히 끊겨 있는 데도 없잖아. 모든 구간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잘 존재하고 값이 일치하고 있으니까. 근데 미분은 한 점이 존재한다. 사실 이 함수 미분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보면은 다 사실 미분이 다 돼. 모든 부분에서 다 되는데 딱 안 되는 부분이 여기야. 여기 x가 0일 때 이 뾰족한 점이지. 뾰족한 점. 지금 여기 뾰족한 점. 여기서는 미분이 불가능해. 미분 불가능해. 보면 왜 불가능하냐. 우리가 미분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미분 계수, 순간 변화의 의미로 다시 생각해보면 미분은 그거였잖아. 접선의 기울기.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게 미분이었잖아. 그걸 구하는 게 미분이었지. 근데 보면 이 점에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내고 싶어. 근데 이 점에서 접선의
그리려면 다른 점들에선 접선이 하나씩밖에 안 그려진단 말이야. 어떻게 해도. 근데 이 점에선 접선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이게 접선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접선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접선이 될 수도 있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 끝에가 뾰족하니까. 뾰족하니까 접선을 어느 방향에서 그어야 될지 모르겠는가. 그럼 그건 뭐야?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접선의 길이가 하나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뾰족한 점을 청점이라고 그래. 청점. 수학에서 청점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청점의 뭐 사전적인 수학적 의미 그거 깊숙하게 들어가지 말고, 청점은 어떤 의미냐면 뾰족한 점을 의미해. 뾰족한 점. 함수 그래프 상에서. 그래서 절대값 함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특별하게 조작해서 만들어진 함수 중에 뭐 이렇게 생겨서 이런 점, 뭐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송곳처럼 뾰족하게 있는 점에선 미분이 불가능하다. 절대값 함수처럼 이렇게 돼 있는 점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하고. 오해하지 마. 이 점들에선 모두 다 미분이 돼. 접선이 하나씩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하지만 이 점에서는 접선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저러한 점을 특별히 이름을 붙인 건 청점이라고 한다. 지금 교과서에 보면 뭐 청점에 대한 언급은 특별하게 없지만 너네가 뭐 알아두어서 나쁠 건 없는 그런 개념이니까 같이 알아두고. 그래서 사실 이 내용에서 너네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거.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다. 그리고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예시까지 무조건 예시도 알아야 돼. 이거 무조건 교과서에도 언급이 돼 있고, 세네스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절대값 함수 그래프, 절대값 함수. 그래서 뭐 객관식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객관식에서 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닌 것은 뭐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함수로 옳은 것은 이러면서 보기 뭐 준 다음에 너네한테 고르라고 한다거나. 머리가 아프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알아둬야 될 건 절대값 함수는 무조건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이 존재한다. 절대값 함수는. 그래서 그 청점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알아두고 그 옆에 있는 내용 한번 봐보자. 추가적으로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불연속인 경우는 x가 a에서, 그러니까 a에서 미분, 지금 딱 a에서만 물어본 거야. a에서 불연속인 부분에서는 애초에 미분이 되지 않지. 당연히. 왜냐하면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끊겨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시오라고 하면 접선을 어디서 찾을 거야? 이 점이나 이 점 어디서 찾을 거야? 찾을 수 없지. 그래서 불연속인 경우는 찾을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x는 a에서 그래프가 꺾인 경우. 여기 이게 청점에 대한 얘기네. 청점에 대한 얘기. x는 a. 이렇게 뾰족하게 꺾인 경우에서는 우리가 접선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다. 꼭 알아둬야 돼. 이 두 가지. 불연속일 땐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불연속일 땐 당연히. 됐고. 다음 이제 도함수라는 건 앞에 있는 순간 변화율에서 따온 건데,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 같은 경우는 x가 a일 때, 그러니까 f 프라임 a를 구한 거였잖아. x가 딱 a일 때만 특정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였는데, 우리가 사실 귀찮잖아. 어떤 의미에서 귀찮냐면 함수는 그려져 있는데 뭐 한 점에서만 구하면 딱히 의미가 없잖아. 뭐 다른 점들도 무수히 많고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다른 점들에서도 파악을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언제 한 점 한 점 이렇게 한 점마다 일일이 다 구하고 있을 거야. 이 점에선 이거고 이 점에선 이거고 언제 일일이 다 계산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 우리가 미분에서 나오는 결과값을 함수로 정리해 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있던 내용. 앞에 거 봐보자. x가 a일 때라서 fa라고 했잖아. f 프라임 a라고 했잖아. 이게 아니라 이제 특정한 점이 아니라 x일 때 정의역의 각 원소 x를 미분계수를 대응시켜. 그러니까 a가 아니라 x 그 자체를 대입해서
특정한 값이 아니라 그냥 x를 때려 넣고 함수를 먼저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a 값을 넣어서 계산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정의 자체는 여기 정의, 이게 정의인데 정의 자체는 똑같아. 순간 변화율이랑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x로 바뀐 게 이제 차이점이지. a가 아니라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x로 바뀐 거지. x로 a가 x로 너무 몸이 안 좋다. 그리고 보면 그리고 중요한 거 나왔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더 많이 다룰 내용인데 보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델타 x라고 썼었잖아. 이거 x 증분을 여기 들어가는 걸 델타 x라 썼는데 사실 델타 x 너네가 직접 문제 풀 때 써보면 알겠지만 되게 쓰기 힘들어. 나도 그래서 앞에서 쓸 때 되게 이상했었지. 뭐 동그랗게 막 이렇게 해야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 델타 x를 쓰기 귀찮아서 실제로 귀찮아서 바꾼 거예요. 귀찮아서 델타 x가 아니라 이제 h로 쓸 거야. h. 그래서 뭐 특별한 의미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델타 x의 표기를 h로 이제 바꿔서 많이 표기를 할 거다. 실제로 이제 너네가 뒤에서 다른 문제들에선 이제 거의 다 h라고 표기가 돼서 나올 거야. 넘어가기 전에 이제 기호 보자. 이 기호 같은 경우는 잘 알아두면 좋지. 너네가 이제 문제 풀 때 많이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잘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보면 앞에서 나온 것처럼 f 프라임에 대한 경우는 앞에서 나왔지. f 프라임 a. 그래서 이제 f 프라임 a가 아니라 x를 대응시킨 거기 때문에 f 프라임 x라고 있는다. 근데 우리가 f에 프라임을 씌워도 되지만 여기에 프라임 씌워도 되지만 여기에 프라임을 씌워서 쓸 수 있어. 그래서 y 프라임이라고 쓰기도 하고 다른 의미론 dy dx라는 식을 쓰기도 하고 dfx dx라고 읽으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바뀐 거냐면 y는 fx니까 여기 y 자리에 fx가 들어온 거야. 원래 위에 fx가 있었는데 이게 옆으로 내려온 것뿐이야. 이거에 대한 의미는 옆을 살펴보면 dy dx는 dy를 dx로 나눈다는 뜻이 아니라 y를 x에 대하여 미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보면 지금 내가 읽을 때 이거를 dx분의 dy라고 안 읽었지. 이거 dx분의 dy.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야. 딱 새로운 정의로 이제 우리가 수학자들이 정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미분할 때 저 dy dx 저 d를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정확하게 디퍼런셜 조각이라고 부르는 파셜 디퍼런셜인가 어쨌든 그렇게 정의를 해서 미분 조각이라는 의미로 이제 저 d를 붙여 d랑 델타를 사용을 하는데 뭐 지금 너네가 그걸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고 표기상으로는 그냥 dx분의 dy처럼 쓰고 읽는 건 dy분의 dx로 쓴다. 이거의 뭐 구체적인 의미는 너네가 모르고 넘어가도 돼. 사실 뭐 뒤에 라이프니츠 미분법이나 아직 그런 거 다룰 때 내가 좀 더 계산할 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할 거고 지금 뭐 굳이 그 의미를 몰라도 된다는 거. dy dx가 나오면 f 프라임 x y 프라임과 같은 의미다. 이것도 사실 같은 의미인데 이건 거의 안 써.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까지는 아니고 가끔 너네 문제에서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정도. 네 개는 다 알아둬야 돼. 이제 도함수. 그리고 이 도함수를 구하는 걸 미분한다라 그래. 아까 앞에서는 미분 계수를 구한다고 했잖아. f 프라임 a를 구하는 거 미분 계수라 그랬는데 이제는 a가 아니라 x. 그러니까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이걸 찾는 거기 때문에 미분 계수를 특정한 x 값에 대해 미분 계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 자체를 미분한다라고 정의하고 그 계산법을 미분법이라고 한다. 이 미분법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극한 파트 첫 수업 시간이나 두 번째 수업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0분의 0꼴 계산할 때 로피타르 정리라 해서 분모 분자를 미분한다 해서 너네한테 미리 미분 계산 방법부터 알려줬을 거야. 그 계산 방법이 다시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야. 드디어. 그래서 뒤에서 오늘은 못할 것 같고 다음에 한번 알아보고 여기 해볼까? 오케이 여기 해보자. 문제 풀고 깔끔하게 끝내자. 228번. 다음은 함수 y는 절대값 x에
x는 0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과정이다. 이거 아까 여기서 썼었지. 지금 똑같은 함수지? 다시 등장하네. 이 함수는 x는 0에서 x는 0 여기서 연속이지만 미분은 불가능하다. 여기 청점이기 때문에 그걸 뭐 증명하는 거라는데 뭐 청점에서 못한다는 것 자체라는 팩트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까지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거는 이제 너네가 이제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빈칸을 좀 많이 뚫어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잘 봐보자. 정의를 제대로 사용해서 하는 거니까. 보자. 일단 첫 번째부터 f0은 0이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x는 0에서 따지자 했으니까 0에서만 따지면 되겠지. 0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0이라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도 0으로 존재하지. 이건 뭐 우극한 좌극한 아까 내가 여기서 써둔 우극한 같은 경우는 0을 기준으로 우극한은 이 그래프를 따라가기 때문에 0에 대입하면 0이 되겠고 좌극한은 0보다 작은 이 함수를 따라가서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보면 0이 대입되기 때문에 0이 나오겠지. 그래서 극한값은 우극한도 0, 좌극한도 0이 돼서 극한값은 0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 문제에서 뭐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얘기는 생략이 돼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땐 x가 0일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므로 함수 fx는 x는 0에서 연속이라는 말이 들어가겠지. 연속. 다음 보자. 이제 연속성은 판단을 했고 이제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야. 미분 가능성이라는 건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거지. 미분 계수. 미분 계수라는 건 아까 미분 계수의 표기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이렇게 써보자. 지금 이거에 대해서 판단해 보려는 거야. 이게 존재를 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아까 미분계수 표기 중에서 이것도 알아두라 했지. 이거 지금 이 표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봐보자. 근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미분계수들은 좌극한 우극한이 사실 다 일치하는 함수들만 나와서 우리가 앞에서 할 때는 이 문제처럼 우극한 좌극한을 나눠서 안 했잖아. 그 이유는 앞에서 주어진 함수들은 이제 다 미분 가능한 함수들만 줘서 특별하게 안 다뤘어도 되는 거고 원래 엄밀하게는 이렇게 두 개 다 다뤄야 돼. 한번 봐보면 x가 0 우극한으로 갈 때 이거 계산하는데 그럼 뭐 분모는 x가 돼 있고 분자는 f0은 0이니까 0인데 fx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된다 했지.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땐 fx가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x. 그지? 이거 아까 여기 이름 없는 노트북 저기 여기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그래서 그게 여기 따라 성립이 된 거야. 좌악한 우극한 할 때 저렇게 범위가 나눠져 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 좌악한 우극한을 따질 때 각각의 범위에 따른 함수를 따라가 줘야 된다 했지. 그래서 이때 극한값을 각각 계산해 보면 원래 0분의 0 꼴이지만 다 약분이 돼서 여긴 1, 여긴 마이너스 1 남게 되고 각각의 극한값은 결국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근데 보면 0을 기준으로 우극한, 좌극한, 그러니까 즉 이거 우리가 어떻게도 부르냐면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라고 불러.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1과 마이너스는 다르기 때문에 함수 fx는 x는 0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고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으며 미분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엄밀하게 미분 가능성을 따지려면 이렇게 좌악한 우극한까지 다 따져주는 게 정석이 되겠지. 지금 보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엄밀하게 증명까지 할 정도로 센에서 언급을 하는 거 보면 되게 중요한 예제겠지. 충분히 너네 객관식 뭐 미분 가능한 함수 고르시오 이런 거 고를 때 분명히 나올 거야. 절대값 함수가 보기에 잘 봐두고 이 밑에는 어떤 걸 해볼까? 지금 시간상
그래, 229번을 나랑 한번 해보자. 229번 빨리 해보자. 사실 이 그래프를 지금 보면, 먼저 문제는 아직 풀지 않았지만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x보다 크다는 x제곱. 그래서 사실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돼, 제대로 그리게 되면. 근데 사실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청점 딱히 뾰족하다고 할 점도 없고 함수가 불연속인 점도 존재하지 않아서 원래는 여기서 x 0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x 0일 땐 당연히 미분 가능하다고,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고 나올 건데, 이거를 이제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 위에 이 문제처럼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거야. 일단 연속성은 너네가 한번 판단해봐. 연속성은 이제 앞에서 많이 다뤘던 거니까. 나는 이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할게.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선 미분 계수가 존재함을 보이면 됐었지.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미분이 가능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뭐 미분이 안 되는 거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선 우미분 계수, 그러니까 즉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0을 기준으로 우극한 이고 평균 변화율, 이 값을 계산해 보라는 거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x가 0보다 클 때니까 0 기준으로 오른쪽이니까 0보다 큰 범위인 이 함수를 따라와야겠지. x제곱을. 그러면 뭐 분모는 x 빼기 0이니까 x가 되겠고, 분자 같은 경우는 x제곱 빼기 0이 되겠지. f0 같은 경우는 x에 0 대입하면, x 0일 때는 여기까지 이 함수에 대입해야 되니까 0 대입하면 0이 되겠지. 그래서 대입하면 x제곱 빼기 0이지만 0 없어지고 x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이거는 미분이 약분이 돼서 x만 남게 되겠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는 0이란 값이 나오게 되겠지. 다음은 좌 미분계수를 구할 거야. 좌 미분계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0을 기준으로 왼쪽, 0을 기준으로 좌극한을 판단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은 똑같이 식을 세우고.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건 이제 분모는 x고 분자에서 변화가 생기겠지. 왜? x는 0을 기준으로 더 작은 쪽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이 함수를 따라가겠지. 이제 저 함수를 따라가면 x 세제곱만 남게 되겠고, 이것도 약분이 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의 값은 0이 되겠지. 그냥 대입이 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값이 같으니까 뭐라 할 수 있을까? 미분계수 존재. 어떤 거? f'0이 존재한다는 거지. f'0이 존재한다는 건 뭐야?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뭐 당연히 사실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두 개를 따로따로 조사해야 되지만, 먼저 미분 가능성부터 조사해보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미분 가능성을 조사했을 때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라는 우리가 명제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겠지. 어쨌든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는 건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그러니까 즉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건데, 미분계수가 존재함을 보이기 위해선 우극한 좌극한이 일치함을 보여야 한다. 서로 존재하며.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른 문제도 뭐 더 도전해보고. 어떤 걸 해볼까. 이제 도함수 구하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두 문제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나랑 232번이랑 234 아니다, 232번만 하고 끝내자. 어차피 이거 밑에 거는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 풀면 다른 풀인 너네가 내가 푼 거 보고 다시 도전해보면 되니까. 232번 해보자. 도함수를 구하라. 도함수를 구하려면 도함수가 뭐였는지 다시 f'x를 구하라는 거지. f'x는 f'a에서 a가 x로만 바뀐 거라 했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델타 x를 h라고 표기하기로 했고, 편하게 저는 델타 x가 훨씬 편한데 이러면 델타 x 써도 돼.
네. 사실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 h가 훨씬 더 편할 거야 아마 표기하는데. 도함수를 구해볼게. 232번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는 식은 f'x를 구하라는 건데,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될 거야. fx 플러스 h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x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h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2hx 플러스 x 플러스 h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fx는 뭐 당연히 그냥 x 대입해서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는 계산해주면 2hx 플러스 h가 되겠지. 뭐 그냥 이거 빼기 계산해보면 되고, 그럼 이제 저기 계산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게 되겠지. 이제 보면 여기서는 h가 대각분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럼 남는 건 뭐야? h가 0으로 갈 때 2x 플러스 1만 남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잘 보면 h가 0으로 간대. 지금 여기 이제 h가 없지. h가 0으로 가면 나머지는 이제 딱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 값이 유지돼서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2x 플러스 1이 되고 끝나는 거지. 그래서 뭐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fx는 x제곱 플러스 x의 도함수는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f'x는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232번을 푼 풀이는 어떻게 푼 거냐면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푼 거야. 정의는 이거였지. 이걸 그대로 따라서 푼 거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도함수를 굉장히 많이 다룰 거야. 도함수를 구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파트에서는 도함수를 활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파악하고 이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어디까지 증가하는지, 극대값은 어디, 극소값은 어딘지 판단하는 데 핵심이 있어. 그래서 너희한테 일일이 이거를 다 계산하는 게 막 지금 어렵잖아 계산이. 지금 이 문제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함수가 간단해서 좀 잘 나왔는데, 이제 어려운 함수들 나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산이 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뒤에서 미분법, 여기에서 이제 공식이 따로 존재하니까 그거 따라서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그렇다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계산 뒤에 미분법 배우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지금은 정의를 먼저 익히는 단계라 생각하고 눈 딱 감고 계산 열심히 해봐. 계산을 그래도 먼저 해봐야 나중에 공식을 할 때 너네가 좀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233번은 너무 지금 3차식이라 좀 계산이 좀 더러울 것 같으니까 이것만 빼줄게. 이것만 빼고 나머지 230번, 31번, 34번도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한번 해보자. 34번도 숙제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혹시 지금 좀 걱정돼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데, 34번 같은 경우는 보면 f'x랑 f'0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f'x를 구하면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f'0을 구하는 식이 또 따로 있잖아. 미분계수에 의해서 막 리미트 씌우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함수를 구한 이유는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구하기 귀찮기 때문에 그냥 x라는 걸 넣어두고 그 x값에 나중에 값을 편하게 대입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f'0을 구하라고 하면은 f'x를 먼저 구해두고 그 x값에 0을 대입하면 f'0 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도함수가 훨씬 편리하다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f'0을 구하라, 232번에서 f'0을 구하라는 문제까지 주어져 있었으면 f'0은 여기 있는 x에 0을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x에 0 대입하면 1이 되겠지. 1. 그래서 뭐 f'x와 f'0을 각각 따로
리미트 씌워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계수를 구한다. 도함수를 구하는 이유는 미분계수를 편리하게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x에 대한 식으로 만드는 거다. 이 함수를 미분한 형태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아직 학원에서 이제 회의하고 공지가 제대로 되진 않았는데 목요일 수업 같은 경우는 녹화로 할지 실시간으로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됐어. 근데 지금 내 개인적인 생각으론 너네가 좀 많이 어려운 단어를 하고 있어서 목요일 수업은 이제 실시간으로 해서 좀 질문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수업 들어보고 내가 학원이랑 또 회의를 하고 너네한테도 좀 의견을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일단 하도록 할게. 그래서 일단 센에서는 오늘 여기 나랑 여기 36쪽이랑 37쪽 문제를 한번 목요일까지 풀어봐. 근데 내가 빼라고 했던 것들 있지, 뭐 이런 복잡한 함수에서 미분계수나 이거 복잡한 함수에서 도함수 구하는 거, 이건 너무 더러우니까 빼고, 뭐 연속성, 미분가능성 구하는 거 너네 직접 해보면 제일 좋지만 뭐 너무 어려우면 위에 있는 거 의미만 받아들이고 거기서 멈춰도 사실 크게 상관없어. 너네도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이거 다 쓰라기보단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넘겨도 그 의미는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 정의랑 이거 그리고 발레는 뭐였는지 그 마지막으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의 의미. 평균 변화율은 기하학적으로 무슨 의미였는지, 미분계수는 기하학적으로 무슨 의미였는지. 그리고 이거 조심해라. 이거 교과서에 문제 있으니까 이거 미리 외워두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자.